제대로 풀어봤는데 2개 틀렸다고 자랑하더라고. 긴장됩니다. 선생님은 아직 절반밖에 안 풀었거든.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와이프도 영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었었죠. 안 선생님이시죠. 그때는 선생님이셨었죠. 근데 모르는 단어가 원체 많았대. 원체 많았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아니니까 야 모르는 단어가 많았대. 근데 2개. 어떻게 생각해? 진짜 감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얘기가 달라. 봐봐. 수능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보는 거랑 감다디야 지금. 완전 감다디 상태야. 니네는 감다살이어야 해. 감다살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완전 감다디가 생각해봐. 난 지금 미적분을 왜 했지? 그 목적성도 나는 까먹었거든. 나 미적분 거의 다 맞았어요. 내신 95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내신은. 나 내신 거의 뭐 장난 아니었어. 농어촌 전형으로 나 미쳤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얘들아.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 개차반이 나서 그렇지. 익힘책남 진짜 막 여러 번 풀었어 얘들아. 문제집, 블랙박스, 케이스, 월간지가 있거든요. 월간지로 각 과목별로 막 13만 원만 내면 연 13만 원 내면 매달 그 주소지로 배달이 와. 문제집이 이만큼씩. 블랙박스, 케이스 한 3개 있었는데 뭐였지? 하나? 근데 그 3개 덩어리를 각 과목별로 이제 독서실에다 꽂아놔. 졸라 예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사탕가탕 우린 다 했으니까 다 해놓고 제2외국어 그건 옆에다 찌그러 놓고 일본어 했었거든. 아무튼 해놓고 이제 캐스트 깨는 거야. 독서실에 앉아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녔습니다. 청운 독서실 멤버들끼리 공부했죠. 우리 친구들끼리 9명. 지금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 멤버들끼리 그래서 공부했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감다살이어야 해 항상. 그지? 근데 이게 뭘 방증하는 걸까 얘들아?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 그런데 거의 다 맞았어. 듣기 평가 빼고. 듣기 평가는 뭐 그냥 파일 달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솔직히 지금. 내가 출근해서 줄게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까먹어서 이따 주면 되는데 뭐 그거 빼고 독해는 뭐 그렇게 몇 번 틀렸냐? 그랬더니 빈칸 2개 틀렸다. 3334 2개 틀렸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내가 긴장을 차리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다라고 하길래 대신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걸어놓고 하진 않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대. 그럼 한 45분 정도에 맞춰야 될 문제를 왜냐면 1시간이 걸린 이유가 중간에 아들 새끼가 밥 달라 그래서 밥 좀 차려주고 문제 풀어 1시간 걸렸대. 그래서 뭐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게 방증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글을 읽을 줄 알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해석 싸움이거든. 해석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석 연습 좀 하시면서 해석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 해석 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문제의 어휘력 뭐라고 하죠? 그 문장력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건 어디인지 그 핵심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수능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어렵다더라 카더라 통신만 막 들으면서 뭐 풀지도 않았으면서 이번 수능 어려웠지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직접 부딪혀 보시고 좀 진짜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진짜 고3 때 마음을 먹을 거라면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좀 잡아 놓으시고 나 진짜 이 상태로 가면 이런 문제를 내년에 이 시기에 풀어야 돼? 나 진짜 똥됐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수능 문제에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내가 총평
아직은 몇 개 안 나왔어. 선생님도 이제 각 메인 그 교육 사이트들 다 돌아다니면서 메가스터디, 뭐 대성마이맥, 스카이 에듀 뭐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끼리 총평 올려놓으신 영상들 내가 다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선생님처럼 개별적으로 그 뭐 지역에서 뭐 열심히 뛰시는 현장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수능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 전에 내가 좀 풀어보고 이 정도의 느낌이구나라고 나도 내 속으로 생각한 뒤에 선생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한번 취합해서 보면 그래서 내가 제일 공감하는 것 중 하나는 딱 그겁니다. 이제 평가원이 슬슬 감 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9.2%였던 1등급을 제외한 문제, 그거는 이제 쌤이 봤을 때 우리 좀 어려운 문제 좀 그만 내라 라고 하셨던 우리 각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작년 현우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보신 친구 있어요? 없나요? 거의 첫 마디 처음 인사말이 뭐였냐? 해설 강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뭐 작년 6월 모의 평가는 아마 해설 강의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정부가 교육에 관여를 하는 순간 진짜 묵사발이 된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수능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지. 정말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교육감은 진보 보수 이런 게 없습니다. 알겠죠? 교육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정부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건 뭐 저기 얘기고. 그래서 요지는 영어만큼은 2026학년도 올해 수능 요걸 기조로 해서 기준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많은 선생님들이 예측을 하시고,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가원 감 잡은 것 같다. 왜? 그럴 때 그 10년 전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절대 우리가 상대평가였던 적이 있었어요, 영어가. 그때 당시 이제 98점, 100점이 이제 주를 이루던 시대였어요. 1등급이. 그러다가 이제 98점, 100점이 1등급. 그러니까 4%, 그러니까 1등, 상대평가가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놓고 4%, 11%, 23%, 40% 자르는 거잖아. 4%가 100점, 98점. 11%까지가 92점, 94점. 그 범위. 3등급 정도 돼야 88점. 이 정도 됐었어요. 좀 쉽게 나왔다 싶으면. 어렵게 나왔다? 그래도 96점 1등급. 90점, 88점, 그게 2등급. 80점 초반대가 3등급. 뭐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였던 문제 수준이었던 게 이제 90점을 1등급으로 만들어야 돼. 절대평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98, 100 막 잘 어렵게 내봐야 96점이었던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였던 것이 9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어렵게 쉽게? 개어렵게 내야지, 그치? 90점을 4%로 맞춰야 되니까. 98, 100이 4%였던 문제가 90점을 4%로 맞춰야 되니까 문항수가 많이 틀리게 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져야죠. 근데 절대평가를 대비하던 초창기 친구들은 기출 문제가 뭐밖에 없어? 상대평가 시절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자기도 막 90점, 96점, 막 95점 막 맞아대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맞아대니까 절대평가 뭐 없네? 해봐야. 그래서 애들이 절대평가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왜? 그간 상대평가 기출문제를 보고 초창기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나 90점 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슬슬 저게 됐는데, 더 웃긴 거 뭐냐면 티가 안 났어. 왜?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출제위원들이 이 정도면 될까 해서 냈는데 그 정도가 안 돼. 계속 1등급이 막 7%, 12%막 8%, 9%막 이렇게 나오니까 갈피를 못 잡았어. 절대평가 초창기 때도 사실. 그러니까 수준이 상대평가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죠. 많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진 정도. 그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작년 6월이었나요? 그때를 제외하고 올 6월이죠. 참 19.2% 1등급. 9월이 4%, 그렇죠? 잘 나왔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20% 1등급, 4% 1등급이 1년 사이에 난 시험 문제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짓거리죠. 그래서 9월에 맞춘 게 이번 수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잘 이제 평가원이 감을 어느 정도 잡았다.
라는 게 보통 과거 한 3년 전부터 슬슬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절대평가스러운 문제가 나왔다. 90점이 4% 전후로 찍힐 수 있게끔 나왔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아마 작년 6월인가 9월은 1등급이 1.8%였어요. 2등급까지가 기억이 안 난다. 쌤이 저기 PPT로도 만들었었는데 2등급까지가 3점 몇 프로인가 2점 몇 프로인가 막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2등급까지가 8점 몇 프로였다. 그래서 아무튼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슬슬 어렵게 내는 법을 슬슬 알았다라는 거가 이번 수능하고 9월 모의평가 이게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아주 잘 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어려워서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를 맞추기 위해 영어 니네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 첫째,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가장 클 거고 영어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나. 수학 충이라고 말하면 너무 기분 안 좋을 거고 수학의 수미세 친구들이 영어를 보통 많이 싫어해요. 수학,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보통 그렇잖아. 근데 영어를 너무 많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영어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외운 단어가 내가 볼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 막연함 때문에 사실 언어는 애들이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경종을 좀 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학 좋아요. 잘하시는 거 좋고 왜냐면 친구들끼리 어떤 특정한 응용 문제를 가지고 넌 풀었니 난 못 풀었니 막 이거 가지고 막 뭔가 좀 스몰 토크도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안 돼요. 수학처럼. 그런데 그 막연함을 이겨내고 내가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잡고 고3을 준비하신다면 이번 겨울방학 진짜 내신 끝나고 단디 어금니 깨물고 수학은 살짝 좀 내려놓으시고 수학에 너무 미쳐서 사는 친구들은 진짜 살짝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거 농담 아니야. 얘들아. 밸런스 맞춰야 돼. 니는 나중에 재수하잖아? 진짜 마지막 이 한마디까지만 할게. 재수하잖아? 그 S반, N반, L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S반에 한 10개 반, N반에 15개 반, 그러니까 L반에 한 7, 8개 반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S반, 한반, 중반, 합반 내가 다 수업을 하나씩 들어가면 돼. 재수반은. 상반 친구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반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쌤이 했던 50명 중에 중반 친구들 특이 뭐냐면 선생님 저 수학을 좀 해야 돼서 이게 언제 9월 모의 평가 끝나고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쌤 저 영어 자습할게요. 실제 재수 학원에서 자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저 자습할게요. 왜? 그래서 저 수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밸런스 맞추려고. 걔 영어 1등급 아니거든요. 영어 일찍은 애가 아니야. 아닌데 수학 때문에 영어 시간에 자습하겠대. 그게 선생님만의 일이라면 내 역량 문제겠구나 하겠는데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당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막 비어 있어. M반, 중간반 친구들은 막 강의실이 막 자리가 몇 개 비어 있어. 자습한다고. 상반 올라가잖아. 한 명 정도? 한두 명? 근데 걔가 자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다 차 있으니까. 10월 종강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앉아있어요. 상반 친구들.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걔가 대원외고 대일외고야. 걔는 오히려 자습해도 돼. 아니 입학할 때부터 자습해도 돼. 근데 10월 달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 상반 친구들. 왜겠니? 그러니까 난 오히려 되물어봐. 중반에서 자습하겠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상반 올랐는데 다 차 있잖아. 그래서 야, 너 반대로 물어봐. 자습할 애들 없어? 내가 딱 그러지. 그럼 애들 뭐하냐? 마이크 대고 자습할 애들 없어? 하고 이렇게 쫙 물어봐. 그러면 하하하하 웃어. 나 진짜 속으로 왜 웃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다 물어보면 이제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하잖아.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몇몇 친구들한테 야, 너 자습 안 해? 그랬더니 딱 그래요. 왜 자습 왜 안 해? 그랬더니 밸런스 맞춰야죠. 그러는 거야. 걔가 했던 말이야. 그게 대원외고 했던 말 친구가.
밸런스 맞춰야 된대. 무슨 밸런스? 네가 자습하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걔는 수학 때문에 앉아 있는 거거든. 네가 자습하는 게 밸런스야. 내가 뭐 깔깔이 대고 웃어. 난 진심인데. 근데 앉아 있어 끝까지. 그게 밸런스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에. 그 이후로 나는 자신 있게 말해요. N반 친구한테. 앉아 임마. 너 1등은 아니면 앉아. 닥치고 앉아. 진짜. 그러니까 수학에 근데 이제 그때는 상대평가 때 얘기고 절대평가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2등급만 맞아도 근데 밸런스라는 게뭐 매번 얘기하지만 n분의 1이 밸런스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수학에 미친 정도로 투여하고 있다면 그걸 살짝 내려놓고 국어나 영어에 조금 더 힘을 더 올리는 그게 뭐 4대 2대 5대 3대 2 뭐 이런 비율이 내 점수에 맞춰서 밸런스가 맞춰줘야지 뭐 n분의 1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밸런스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어딜 좀 수정해야 되는지 어딜 좀 끌어올려야 되는지 3 찍으셨다면 2 이상 내가 어떻게 올려야 될지 이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이번 수능 문제 보면서 영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어떡하지?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해석 연습도 하셔야 되고 분석도 해보셔야 돼요. 수능에 대해서. 수능 문장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고3 앞두고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는 기출문제에 있는 문장들 가지고 해석 연습하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영어 2등급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야 내신에 좀 더 3학년 1학기 때 집중하고 남은 시간 또 이제 우리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3학년 1학기 된다고 해서 뭐 수능 공부를 미친 듯이 모의고사 공부 미친 듯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또 내신 준비해야 돼. 내신 준비하다 보면 한 학기 또 금방 가. 그럼 9월 모의고사다? 그리고 2달 뒤에 수능 보는 거야. 한 학기가 그렇게 갔잖아 우리 여태까지 그지? 지금도 벌써 2학기가 끝난 마당이고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은 뭐다? 무기력하게 있는 거다. 알겠니? 될까? 이것만 의구심만 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최악이야. 되든 안 되든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읽혀지든 안 읽혀지든 진짜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때려 박으셔야 아 내가 이 정도 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 경계선이 잡히는 겁니다. 알겠죠?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아유 또 너무 수능 얘기만 하면 노파심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신 끝나면 또 니네들 빠이빠이 이제 고3으로 보내드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앞두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요런 시간대나 이제 내신 끝나고 이제 몇 번이나 보겠니? 그때나 몇 번 얘기할까? 뭐 크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노파심만 커집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36번 우리가 지금 눈앞에 해야 될 거는 내신 대비 뇌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에피시언트 오리엔티드 인포메이션 프로세스야. 뇌의 에너지 효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 처리. Brain's effort to be most efficient. 가장 효율적이려고 노력하는 뇌의 노력. 뇌는 에너지 소요가 많음에 따라 최선의 정보 처리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그래서 정보를 많이 놓치기도 한다. 요거 이번에 25년 9월에 있지 않았나? 24년 10월에 있었나? 뇌의 효율성. 니네 아니었나? 25년 9월은 아니었나 보다. 24년 10월이었나 보네요. 어쨌든 이 뇌는요. 뭐에 있어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값비쌉니다. 라는 약간의 어떤 함축적 의미 추론적 표현이죠. 그죠? 에너지에서 값비싸. 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어느 정도냐면 그 값비싸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20% of the calories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칼로리의 약 20%가 수일치는 누구랑 해야 돼? 20%니? 아니 칼로리스랑 하셔야 돼. 그치? 우리가 퍼센티지 오브 명사 했을 때 그 명사와의 수일치가 기반이 되셔야 되겠죠. 칼로리 쓰기 때문에 수일치는 아가 되셔야 될 겁니다. be used to 다음에 원형은 사용되다. ing는 익숙하다. 뇌 공급을 주는데 사용되어집니다가 주어가 이제 칼로리이다 보니까
사용되다가 맞겠죠. 칼로리가 익숙하진 않겠죠. 그렇죠? 익숙하다라는 ing 표현을 쓰려면 주어가 생명체 주어가 기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 공급을 하는 게 우리가 소비하는 연료의 20%래. 뭐 여기 정보는 안 나왔지만 뇌가 우리 몸무게의 2%를 차지한다고 하죠. 근데 에너지 소비는 20%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뇌는요, try to operate, 작동하려고 노력합니다. in most energy efficient way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에너지 효율적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that, 그것이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 뇌가 효율성 있게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processing, 처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양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참고로 mean 다음에는 얘들아 ing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죠. ing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뭇을 의미하다가 되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뭐뭐 할 의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분해 주세요. 잘 안 보이나? 의미하다, 의도이다. 투부정사 ing,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From our senses, 우리 감각으로부터 최소한의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게 위에서 얘기했던 어디 갔니? Most energy efficient way. 요게 이제 미니멈에 맞닿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감각 어떤 감각? That we needed to navigate world.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감각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맞게 잘 쓰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사이언티스트들, 이 신경과학자들이 weren't the first 투부정사 얘들아. the first는 투부정사만 수식을 한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야. 신경과학자들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야. 뭐가? 데디아를 발견한. 우리가 fixing your gaze on something. 니네들이 무언가에 응시를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선을 무언가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is no guarantee of seeing it, of no distraction of seeing it.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산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낫겠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 듣겠다고 칠판을 눈에 두고는 있지만 그게 꼭 내가 수업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 하준은 괜찮니? 하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깨 힘 줘. 어깨가 부러진 나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데. 미안. 이거 많이 써먹어야 돼. 썰로서 말이야. 강사인 나로서. 이렇게. 뭔가에 네가 응시를 고정시킨다는 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보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와? 뇌가 네가 소비하는 칼로리 20%나 쓰고 있어. 그래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써야 돼. 여기까지는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뉴로사이언티스트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래. 갑자기?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잖아. 감각이잖아 지금. 그지? 감각으로부터 네가 세상을 항해하는데 필요한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최소한도로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니네가 내가 설명하는 걸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다가 아니라고. 안 볼 수도 있다. 왜? 최소한도로 정보를 처리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fixing, 대절의 주어가 fixing입니다. 당연히 동사는 is겠고요. 그렇죠? no guarantee가 보호가 되겠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걸 첫 번째 사람이 발견한 게 신경과학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야? 매지션이야. 마술사. 마술사가 figured this out. long ago.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았지. 이것이 뭔데? 아, 니네가 나를 보고 있어도 다 보고 있는 게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 By directing your attention. 너의 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그 마술사들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속임수를. 뭐와 함께? 그들의 손과 함께. 그들의 손이 잠깐만 본동사가 들어가면 with 뒤에 명사 오는 게 이상해져 버리는데 절이 나오면 안 되죠. 전치사 때문에 명사만 나와주셔야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게? 네 손이 full view 완전히 다 보여지면서
풀뷰에 있으면서 분사구문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 with 분사구문이잖아. with 명사 지금 전명구만 있다는 건 원래 ing, pp에 그 ing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의 손이 완전히 다 보이는 형태로 있으면서 그들이 속임수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치? 카드 마술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옷깃도 다 이렇게 거둔 상태에서 어디 숨길 것도 없는데, 그치? 내 눈앞에서 막 카드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갑자기 막 카드가 여러 장 나왔다고 막 입에서도 나왔다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개 신기하잖아. 그치? 근데 그거 속임수일 거거든? 분명? 우리가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여기 Now You See Me인가? 그거 뭐죠? 그거 맞나요? 마술 영화? 난 그거 유치해서 잘 안 보는데 그거 재밌긴 하대. 그 막 카드 한 장을 막 지네들끼리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무슨 검색소에서 검색받고 있는데 막 뭐 카드 한 장 돌리는 거. 그런 거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지금 내 손을 다 보고 있어. 하지만 내가 속여서 니네들이 보고 있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이걸 처음 발견한 게 누가다 그래서 마술사다. 마술사.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지. 왜? 얘네 뇌는 감각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있어도 다 처리하고 있지 못할 거야. 라는 걸 마술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와. 그러니까 신경과학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였다. 즉 마술사들의 행동은 should give away the game. 게임은 이제 먹잇감이라는 뜻으로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uld give away 하게 되면 여기서 속임수를 드러내다. 이 먹잇감, 이 게임에 대한 것을 드러내야만 하겠지만 마술사들은 can rest assured that 이해한 것으로 이건 외워두세요. rest assured 하면 확신한 채로 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목적어입니다. 예. 너의 뇌가 처리하고 있다. 오직 작은 부분의 시각적 장면만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니네들 카드 나왔다 여기 카드 나왔다 없어졌다 막 하는 거 지금 카드 없지? 갑자기 근데 카드가 싹 나와. 앞뒤 다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카드가 없던 게 싹 나와. 그게 뭐야? 뒤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야.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도 카드가 없어. 이렇게 돌릴 때.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속임수를 다 드러내 주지만 그래도 너는 다 조금밖에 처리를 못해. 결국 속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this, 이것이 네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하는데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help는 ing 못 오죠? to나 원형만 올 수 있습니다. 뭘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니? prevalence of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의 빈번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줘. 교통사고가 어떤데?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니치냐, 위치냐.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플레인 뷰, 그냥 평범한 시야 안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 멍하는 게 그게 보통 그런 거잖아. 그치? 멍하다 이렇게 앞으로 쭉 그냥 운전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지나가도 내가 시선은 보고는 있지만 그걸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시야 안에서도 보행자를 친다라는 그 교통사고의 빈번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 뭐에? 그래서 충돌해. 차랑 직접적으로 그 차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데서도 운전자들 앞에 바로 보이는 데서도 차랑 충돌하는 거. 보행자랑 충돌하는 거. 그런 사고의 어떤 빈번함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죠. 운전자가 친다 보행자를. 충돌한다 자동차랑. 그래서 완전한 문장. 이니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ccident 꾸며주는 구조.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n many of these cases, 앞서 말한 보행자를 치고 자동차와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 속에서 네 눈은 향해는 있어. 어디에? 올바른 방향. 앞만 보고 있어. 앞만 보고 잘 있는데 하지만 네 뇌가 그걸 처리해 안 처리해? What's really out there? 진짜 바깥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뇌는 그걸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 밑줄 한번 쳐볼래? 요거 함축적 의미 추론 놔도 되겠죠. 그쵸? 뇌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래. 무슨 얘기야? 뇌는 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함축적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봐. 그치?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뒤에 와절에 목적어절 명사절이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이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능동이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여기 또 미래 대주주님들 많으시니까, 그치? 이 질문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장기적인 부를 창출하는 투자. 투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를 창출해낸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꼭 100만 원을 버든 200을 버든 300을 버든 400을 버든 그 이상을 벌든 절반은 무조건 저축 투자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다 네 돈 아니야. 60대 나를 위해서, 오케이? 70대의 나를 위해서 저축해 두셔야 돼. 알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Comparison between the investment consumption in long-term wealth. 장기적인 어떤 부 속에서의 투자와 소비 사이에서의 그 비교. 투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추적하는 거고, 소비는 지금 당장의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What makes investment different from the consumption? 그렇죠. 무엇이 만드나요? 투자를 소비와 다르게 만드는 것인가요? 현재 소비는 당장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투자인 것이다. 이거 어휘 추론으로 좀 조심해서 읽어봅시다. 알겠죠? 자, 갑니다. TV를 구매한다라는 건 현재의 소비가 되는 것이죠. 나 TV 구매하고 싶어. 소비입니다. It makes us happy. 목적격 보니까 형용사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즉, TV를 구매한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오늘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지. 하지만 does nothing to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못해 to make us rich tomorrow. 내일 당장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비가 그렇죠. 지금 뭔가를 구매해서 아잉 기분 좋아. 하지만 부유해지지 못하죠. 그렇죠? Yes, 맞습니다. 돈은요, spent 과거 동사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뒤에 전치사 명사 있는 거 보니까 수식어구나. TV에 쓰여진 돈 자체가 keeps worker employed. keep 목적어 ING-PP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are employed 나오면 안 되지. PP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고용되어지게끔 하는 거죠.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At the television factory. 그렇지. TV 공장에 노동자들이 고용되게끔 하죠. 그렇죠? 네가 TV 사는데 200을 썼어. 그럼 200이라는 돈은 TV 만드는 그 공장의 투자 비용으로 들어갈 거야. 그치? 그 회사 내에서. 그치? 200을 써서 나는 TV를 얻게 돼서 그거에 행복해. 끝. 그게 끝인데 내가 쓴 돈 200은 어디에? 그 회사의 야, TV 수요가 많아진다. 한 명 더 쓰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만들 수 있게, 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똑같은 돈이 were invested. 투자가 되어지잖아.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어지잖아. 그럼 it will create jobs. 일을 만들어낼 거야. 어딘가에서는. say, 가령 이런 뜻이야. say, 가령 예를 들면 과학자, laboratory의 실험실에 과학자를 고용한다든지 아까 건설 현장에 워커들을 고용한다든지와 같은. 오케이? 그런 어딘가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될 거야. 뭐 하면서 making, make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분사구문으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를 장기적으로는 뭐 하면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말이야. 얘 맞게 쓴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봐봐. 소비와 투자의 차이야 얘들아. 봐봐. 내가 200이 있어. 200이 있어. 이거 TV 샀다? 그러면 회사한테 돈이 가겠지. 그럼 회사는 그 안에서 노동자 창출하고 끝날 거야. 나도 TV 사서 끝날 거야. 그렇지? 근데 회사는 부유해지고 나는 그냥 TV 산 게 끝이야. 오케이? 그 행복이. 근데 내가 이걸 투자를 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가전제품 기기 회사한테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내 돈 유지. 200만 원 유지. 물론 TV는 구닥다리 TV겠지만 내 돈 유지. 하면서 뭐 해? 이 200 가지고 꼭 회사 공장에 투자는 하지 않겠지. 방금처럼 연구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어. LG전자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전자회사의 연구진들한테 그 돈이 갈 수도 있고. 왜? 이거 투자를 했으니까 회사는 그거 받으면 뭐 해? 우리 회사 잘 되는 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노동자들 저기 우리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건축 좀 한번 해볼까? 건설 현장 노동자도 더 고용할 수 있겠고, 그치? 여러모로 돈을 쓰게 될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내 돈 200 가지고 쓰는 대신 나중에 이 돈 나한테 갚아야 되니까 회사는 어떻게? 내 돈은 유지되는 거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더 잘 되잖아? 그럼 더 많은 돈을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소위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자, 어쨌든 다음 think about colleges. 또 이번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엔 college를 생각해봐. 예시로 sending students to the college. 자, 학생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만들 거야. 직업을. 교수에 대한 직업을 만들겠지. 맞지? 교수에 대한. 이 학생이 들어가네? 학생들이 많아지네? 그러면 나눠서 교수들 더 써. 그런데 그 똑같은 돈을 뭐 하는데 사용하면 fancy sports car, 멋진 스포츠카를 사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은 for 뭐를 위해? high school graduate의 명사로 썼으니까 전치사 for 뭐뭇을 위해가 되겠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그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사주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본동사 would create 있으니까 using이 동명사 주어 would create가 동사가 되겠죠. 자동차 공장 노동자의 직업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될 거야. 누구를 위해? for에게. buy는 전치사 force죠. 그죠? make, buy, cook 다 이제 force입니다. 사형식 동사. 사주는 것은 결국 뭐 한다?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럼 뭐가 투자고 뭐가 소비냐? 이걸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어. 이 두 시나리오. 대학교 등록금으로 쓴 것과 자동차 사는데 쓰는 것. 그 사이에서의 큰 차이를 지금 얘기해야 되겠지. 뭐가 소비고 뭐가 투자인지. 이 차이가 주어니까 당연히 수일치는 단수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고. 그 중대한 차이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is that 이하다. 대학교 교육은 만들 거야. 어린 친구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겠지. 그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오케이? 그 대학에서의 어떤 전공을 배우게 될 거고 그 전공을 통해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창출이 더 크겠지. 그지? 지금 당장 내가 매 학기마다 몇백씩 쓰는 거 힘들겠지만 내가 내가 졸업하고 나서 매년 연봉 한 8천 정도의 내가 생산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의 인생의 나머지 동안에 더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은 결국 뭐다? 나중에 생산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뭐다 결국? 투자다. 투자잖아. 그지? 근데 스포츠카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런다 이거야. 오케이? 차는 얘들아 아무리 사고 싶어도 여유치 않으면 제일 나중에 사는 게 맞습니다.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 떨어져. 리셀하면 100% 떨어집니다. 특히 그 허세덩어리인 서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 허세덩어리인 외제차라는 건 말이지 얘들아. 새 차를 사는 순간 그거 한 1년만 쓰잖아? 그러면 중고차 값이 반값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커. 외제차가. 알겠지? 어쨌든 차는 필요하면 사셔야 되겠지만 대학생 때는 그래도 낭만이 최고죠. 그죠? 기차 버스 다 타보셔야 돼. 알겠지? 내 서울 촌놈 내가 우리 충남 홍성으로 놀러 오라고 장항선 타는 법을 알려줬어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대. 그래서 전화로 그때 21살 때 기억이야. 걔한테 야, 너 몇 시 기차냐? 몇 시 기차야? 그래서 근데 그럼 내가 그 시간 맞춰서 홍성역에 나가 있을게. 해서 걔가 장항선 타고 이제 저 서울역부터 이렇게 쭉 홍성역까지 내려오는데 이 자식이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뛰어오는 거야. 그 역사로 막 뛰어오는 게 보여 저기서. 그래서 난 여기 기다리고 있었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날 딱 보더니 인사하려고 딱 하는데 얘가 야 저기야 화장실 이지라는 거지. 왜? 그랬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자식이 기차에 화장실이 있는 걸 몰랐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니까.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그렇다 안 그렇다?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엄청 감가가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등록금 뭐다 얘들아? 앞으로의 보장, 수익 보장이 있으니까 생산적이니까 투자이며 스포츠카를 구매하는 것은 바로 소비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추론으로서 쓰기 딱 좋은 글의 내용이었다.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38번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차이점. 여기서 대중매체는 이제 신문, 잡지, 기타 트래디셔널 그 미디어를 얘기하고요. 인터넷은 그 차이점, 그거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넷은 인터넷이겠고, differs from 뭐와 대부분의 어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와는 좀 다르다. 인터넷이 대체하고 있는 대중매체죠.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안명사 수식이다. 놓치지 마시고. In an obvious, ambiguous, and very important way. 그것도 아주 여기 and 뒤에 속성 자체가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라고 했으니까 그와 동일 속성이 되려면 분명한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있어서 그 인터넷이 대체하고 있는 대중매체와는 완전 다릅니다. 바로 그게 뭐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bidirectional. 자, directional은 방향의, 방향성의를 말하는데 bi가 붙게 되면 둘을 얘기해. bilingual 하면 두 개의 언어로 쓸 수 있는. bicycle 하게 되면 두발 자전거. 오케이? 그래서 bidirectional은 양방향 통신, 쌍방향 통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y가 그래서 둘을 의미하는 접두사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we can send messages. 우린 메시지를 보내.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 네트가 매스미디어와 다른 방식의 특징을 얘기해 줘야 돼. 우린 메시지를 보내. 뭘 통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 통신, bidirectional. 이는 자 본동사가 확장됐다라는 건 접속사가 있다라는 의미고 얘는 접속사 없으니까 될 수 없고 얘로 받아야 되겠네. 위치로. 그치? 이 쌍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뭘 만들어 얘들아? 시스템을 좀 더 유즈풀하게 만들어 왔어. made가 얘들아 오형식 패턴이다 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되니 부사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더욱더 그것을 유용하게끔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렇죠? 인터넷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얘들아 진짜 보내면 편지 시대 님 못 겪어봤지, 그치? 선생님은 아날로그 디지털 다 경험해봤는데 해외 펜팔 같은 거 해봤니 얘들아? 난 중학교 2학년 때 난 중학교 때 영어에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해외 펜팔이라는 거 해봤어. 펜팔이 아 그러네. 펜팔을 모를 수가 있겠구나. 펜팔이 뭐냐면 말이고 펜으로 보내 펜이 이거 팔이 친구야. 펜으로 사귄 친구 펜팔이라고 해. 해외 펜팔이니까 해외 펜팔부 클럽 활동이 있었어. 그 영어 선생님이 그 국제 펜팔부 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어. 거기 3,000원을 주면 3,000원 가입비를 내면 그 거기에 등록된 캐나디언이나 뭐 기타 여러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 영어권을 쓰려고 하는 여러 나라 그 학생들의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하나씩 배부가 돼. 3,000원을 내면. 근데 걔한테 편지를 보내 답장이 안 왔다? 새 거 또 줘. 돈 추가 안 하고. 막 그랬어. 첫 번째 내가 뭘 해줄까 하다가 그 펜팔에다가 막 그 펜팔 그 쓰는 표현 영어 그 편지 표현 책이 있어. 책 보면서 막 응용해가지고 막 영문 써가지고 막 편지 막 두세 장 쓰고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동전 있잖아.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이렇게 종이에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같이 넣고 내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동봉해서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티켓탈까를 했고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가나 친구. 가나 친구. 똑같이 내 사진 보내고 동전 보내고 했는데 걔도 동전 보내고 걔 사진을 찍어보는데 이건 뭐 인종 발언 아닙니다. 근데 걔가 뭐냐면 아니야. 그 얼굴 얼평은 하지 않을게요. 그 얼평은 하지 않고 나는 흑인 친구를 처음 사귄 거니까 펜팔로.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거짓말하고 그냥 흑인 하면 약간 좀 진한 갈색빛 도는 느낌의 대부분이잖아. 그냥 걔는 진짜 그냥 블랙. 완전 블랙이고요. 사진도 어떻게 찍었냐면 나는 이제 막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이제 전신 사진 컷을 줬는데 걔는 여기 상반신만 있는. 근데 그 나시 끝나시를 입어서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끝나시를 이렇게 입고 더우니까 나시를 입고 뒤에 옥수수밭으로 추정되는 초록색
초록색 뭐가 가득 차 있는 배경이야. 거기에서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지 않고 여기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웃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하얀색이 눈하고 아 이거 비하 발언이니? 아니잖아. 아, 난 본 그대로를 그냥 얘기한 거야. 웃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눈하고 치아는 진짜 하얘. 와 얘는 진짜 무슨 치과 갔다 왔나 싶을 정도로 완전 보호색. 그런 말 하지 마. 보호색 아니야. 초록색 바탕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색하게 웃는 그 사진이 너 충남 홍성 가면 아직 있을 것도 같은데. 그다음 있었죠? 그 개그는 쓸 데가 없었는데 그가나랑 그가나를 저기 하지 못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랑 한번 했는데 내가 차이인 거지. 내가 보냈고 걔가 답장이 왔고 내가 또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답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두 번. 근데 그 한 번 보내면 며칠이 걸려. 걔가 받는 데까지 거의 14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려.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막연하게 다음 애한테 보내. 어제 지난주 미국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펜팔부 니네 클럽 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 한 달이야? 우리 일주일에 수요일 마지막 교시가 그거였거든? 그 50분 동안 하는 거야. 50분 동안 맨날 하는 게 그거야. 펜팔 쓰고 보내고 다음 주는 캐나다애한테 보내고 다음 주는 또 가나애한테 보내고 막 보내다가 이제 그다음 막 오는 거죠. 그다음부터. 시간이 오래 걸려. 옛날엔 그랬었어. 어쨌든 그랬는데 쓸데없는 말 또 하네. 다다다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굉장히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건 방향성과는 아까 내가 했던 예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용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쌍방향이니까 뭐야 얘들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교환하는 능력이 업로드하거나 뭐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쌍방향. 그치? 또 이런 능력이 has turned A into B. 턴하면 맨날 동의어 쓰는 거 뭐 있어 얘들아? turn A into B. convert A into B. 그 다음 또 뭐야? change A into B.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거야. 넷을 통로로 바꾸는 거야. 무슨 통로? 인터넷을 비즈니스와 커머스, 상업적인 어떤 통로로 전환을 해왔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을 사업과 상거래의 어떤 통로로 놨다는 건 그 유용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당연히 정답은 여기 아까 exchange가 정답이 되고 쌍방향 통신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몇 번 만에 클릭을 가지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니까 명사에 s 붙은 걸로 보시고 그냥 few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few든 a-few든 얘들아 거의 없든 조금 있든 전부 다 뭡니까? 복수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의 클릭과 함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어. 필수적, 버추얼 카탈로그죠. 가상의 카탈로그를. 그리고 주문할 수도 있다. place order, 주문하다야. search랑 병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track shipment, 그렇지. 이것도 쌍방향이지. 내가 배송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추적할 수도 있고요. update information in corporate database. 이게 지금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쌍방향 통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기업도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내가 거기서 검색도 하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정보도 주고 업데이트도 하고 왔다 갔다 쌍방향 통신을 누구랑? 상업적 거래랑 하고 있고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와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요 doesn't just connect. 여기에서 벗의 포인트가 뭔지를 잘 봐. 우리를 사업과 연결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이지. not just니까. 그치? 사업과 지금까지 얘기가 뭐야? 인터넷 개인이 쓰는 인터넷과 사업과의 어떤 쌍방향 통신의 정보 교환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사업과 우리만을 연결 짓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딴 것도 있어. 그게 뭐야? 인터넷이 연결져 우리를 누구랑? 서로 간에도 연결 짓는다 이거야. 그치?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뭔 소리야 싶겠지만 그치? 인터넷은 기업과도 우리 스스로들과 서로 간에도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원문제 문장 삽입으로 나왔던 거죠. 왜? 6번 문장부터가 무슨 얘기니까? 서로 간에. 그치? one another에 관련된 얘기니까 6번 문장을 삽입으로 놔도 좋겠죠.
그것은 바로 공공의 개인의 브로드캐스팅 미디엄입니다. 야,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공공이 아니라 뭐야? 개인 간의 매체가 되겠죠. 뭐뿐만 아니라 상업용의 매체일 뿐만 아니라 야, 요즘은 유튜브 쇼츠가 나만 그런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요즘 유튜브 저기가 옷파리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만 그런가? 그 중국 길거리 음식 그거 인터넷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라는 게 그게 왜 나한테 떠? 막 인터넷 길거리 음식 막 무슨 계란 지단 만들어서 막 파는 그 영상이 라이브로 떠요. 중국 라이브로. 그게 왜 나한테 뜨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있잖아. 그 짝 같은데 뭐 이렇게 명품 카카오 통장에 넣으면 뭐 자 엑스레즈 매진됐고요. 라지 매진됐고요. 뭐 그런 거 자꾸 나한테 요즘은 유튜브 그렇게 쓰더라. 그것도 뭐야? 다 상업적인 어떤 매체 뿐만 아니라 뭐 방송 매체. 이런 개인적인 방송 매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연 설명이 7번이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넷을 사용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요? 배포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디지털 창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나누기 위해서인 거죠. 배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블로그, 비디오, 포토송, 팟캐스트와 같은 형태로 그런 자신의 창작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뿐만 아니라요. 비평하고 편집할 뿐만 아니라 뭐를 그렇지 않는다면 수정하는 거죠. 뭐를 다른 사람들의 그 창작물을 수정하기까지도 하는. 쇼츠 보면 그 TV에서 나왔던 영상의 특정 재미난 부분을 골라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문장 구조 챙겨둡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목적 뭐다? 배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as well as 뒤에도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니까 to distribute 하기 위해서, to critic, edit, modify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이 되는 겁니다. 지금 투부정사 병렬 구조 잘 챙겨두세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수정까지도 하면서 편집, 비평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창작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다? 개개인 간의 쌍방향 통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은 상업적인 쌍방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쌍방향으로도 bidirectional.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문이 돼야 되겠네요. 자, 자동화로 인한 대량 해고와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 자동화니까 옛날 산업시대의 이야기, 그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스 레이업, 레이오프가 이제 해고, 대량의 해고, 뭐에 뒤따르는 수많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직업에 의해서 뒤따르게 되는 대량 해고. 더블 엣지 스워드, 이게 뭐야? 찬반양론이라고 했죠,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렇지? 찬반양론이라기보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게 찬반양론이란 뜻으로 쓰이려면 어떤 의미로 쓰일까? 이 라틴어 중에서 이게 있어. 프로스 앤 콘스라는 뜻이에요. PROS입니다. 프로스 앤 콘스 오브 오토메이션. 자동화의 찬반양론. 양날의 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동화로 인한 대량 해고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는 결국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상상해 봅시다. 자, 먼저 사례를 먼저 드네요. 7명, 몇 명? 10명 중 7명. 어디? 이 미국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10명 중 7명이 got fired tomorrow. 내일 당장 해고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야. What would they all do? 그들 모두는 뭘 할까요? It'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이 had an economy at all.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 뭐 한다면 You gave a pink slip. pink slip은 해고 통지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에게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노동력에다가 해고 통지서를 줘야 한다면 네가 어느 정도의 그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네가 그 경제권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믿기가 좀 어려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 7명이 해고당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그 해고서를 줄 사람이야.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그 경제를 믿기란 너는 어려울 거야 이 말이야. 생각해봐. 지금 당장 10명의 지금 직원이 있는데 이 중에 당장 내일 당장 7명을 잘라야 돼. 3명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공장 돌아가겠니? 안 돌아가겠지 생각보다. 하지만 그 경제는 믿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that is why 불완전 완전 Industrial Revolution DD의 목적어가 없네. 불완전하니까 what이 되겠다. 대시 뭔데 얘들아? 대시 뭔데? 앞에서 얘기했던 10명 중 7명을 해고시키는 것이 what 산업혁명이 했던 거야. 누구한테? Workforce of 19th century 19세기의 그 노동력에게 했던 산업혁명이 했던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10명 중 7명을 잘라버린 거야. 200 years ago 200년 전에 70%의 미국의 노동자들이 live on the farm 다 농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자동화가 has eliminated preserve 없앴어 보존했어. All but 1% of their jobs 그들의 일의 1%는 except의 의미야. but이 제외하고 모두 다 어떻게 해버린 거야? 제거해버렸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뭘 대체하면서 A with B 그들을 다 기계로 대체하면서 말이야.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목적어는 all입니다. all 제거했다 모두를. 뭐가? 자동화가.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이 자동화가 그들의 직업은 뭐겠니 얘들아? 농경산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논이나 밭이나 할 거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들어서면서 야야야야 한 진짜 6, 7명은 나가도 되겠다. 얘 혼자 다 하네. 기계가 혼자 다 하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업의 1%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지. 사람은 70% 없어지고 직업은 99%가 없어진 거야. 왜? 일의 대부분이 농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그 대체된 노동자가 did not sit idle. idle이 형용사잖아 얘들아. 멍청한.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 쌤, sit은 완전 자동사 아니에요? 공부 좀 하셨네. idle은 형용사잖아. 그러면 얘들아 완전 자동사를 한들 형용사는 결국 누구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주어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체된 노동자들이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지만은 않았어요. 이 말이야. 오케이? 한가하게 멍청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았어요. 대신에 항상 대신에는 무슨 문장 다음에 오는 거라고? 부정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오케이? 부정문 다음에 대신에 긍정문. 오케이? 대신에 뭐 했다? 자동화가 만들어졌어. 단순화시켰어.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많은 일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냥 멍청하게 한가롭게 앉아있지만 않았어. 대신에 뭐 했다? 자동화가 많은 일을 만들어줬어. In entirely new fields. 완전 새로운 분야 속에서의 수억 개의 일자리를 단순화시켰다? 아니, 만들었다. 단순화시키면 직업이 얘들아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단순화시킨다는 거. 그지? 자, those who once farmed. 한때 농경 일을 했던 사람들. 여기 뭐 생략돼 있겠니? those와 who? 아니다. 생략 안 돼 있다. 한때 농경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were now manning. manning이 이제 일하다의 뜻이 됩니다. 얘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 어가 되셔야 되겠고,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공장요? 만들어, 농기구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산업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결국 원래 일하고 있던 일의 99%, 사람은 70%를 다 없앴지만 결국 그 자동화 때문에 생긴 일자리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AI한테 하는 말들이 그 말이죠. 딱,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AI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할 거야 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지도 모르죠. 그죠?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자, since then이 지금 딱 보니까 시간부 사고를 썼기 때문에 시제는 뭘로 써야 돼? have pp로 써줘야 돼, 얘들아. wave upon wave of new occupations. 이 새로운 직업들의 이 파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게 도달하게 되었어, 사라지게 되었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일, 수리기사, 푸드케미스트, 포토그래퍼, 웹디자이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가 돼야 되겠죠. 사라지다가 아니라 소멸시키다가 아니라.
즉 각각은 뭘 만들면서 이 직업들 각각은 뭘 기반으로 만들었어? 이전에 있었던 자동화 위에서 또 그 위에서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각각이 또 만드는 거야. 웹 디자이너도 얘들아 그냥 웹 디자이너라는 통칭 말고 웹 디자이너 안에서 또 그 웹 디자이너의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 웹 디자이너 안에서도 뭐 그림 담당, 스토리 담당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담당으로 또 세분화가 되어줘요. 또 되게 세분화. 게임 제작자 이렇게 통칭할 수 없죠.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캐릭터 만드는 사람, 그치?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 거기 스토리라인 만드는 사람. 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발판으로 삼아 또 각각은 또 다른 일자리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day, 오늘날 vast majority of us, 대다수의 우리는 were doing.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일치는 누구랑 하는 거야? us랑 하는 거야, 얘들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어를 받은 명사는 개랑 수일치를 하는 겁니다. us랑 are이랑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다수는 직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직업 어떤 직업? No farmers from the 1800년대 그 어떤 농부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렇게 정리돼야죠. 그렇죠? could PP, had PP도 얘도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수식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순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뒤에 장문 독해 40번하고 41, 42랑 사과 교과서 철자랑 이제 순서 맞추기, 문장 배열 요거 이제 연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바퀴부터는 아시겠죠? 그거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나머지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